MC의 오프닝 내레이션. 오늘 여러분은 한 여성의 삶 속에서 펼쳐진 가슴 아픈 현실과 기적 같은 변화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단순한 시골 출신의 할머니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한 존재로 변화한 여인일까요? 그녀의 이름은 미자, 평범한 할머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삶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세상의 편견과 외면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되찾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 상처받고 그 상처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 고통을 이겨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지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눈물 속에 숨겨진 사랑, 잃어버린 시간 속에 깨닫게 되는 진실. 미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그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1부. 생일 파티와 침묵의 눈물. 서울의 한 고급 호텔의 웅장한 연회장은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드리워져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 위로 은은한 빛을 발했다. 곳곳에는 화려한 꽃꽂이가 놓여 있었고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소리가 가득했다. 연회장은 디자이너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단정한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 웃고 인사를 나누며 축하 분위기에 흠뻑 빠져 있었다. 이 모든 화려함과 화려함 속에서 미자는 조용한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소박하고 검소한 한복은 값비싼 정장과 우아한 드레스들 사이에서 마치 아픈 엄지손가락처럼 눈에 띄었다. 낡은 두 손을 무릎에 꽉 쥔 채 손가락 마디는 압박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방 한가운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모든 관심의 중심이었다. 손자의 첫 번째 생일이었다.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중요한 날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둥글고 순진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린 소녀는 가족과 친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 그의 행복을 간절히 기원했다. 소년이 손뼉을 치며 머리 위로 떠 있는 알록달록한 풍선을 잡자 밝은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미소는 사라지고 얼굴의 주름은 슬픔으로 깊어졌다. 축하 파티 한가운데 미자의 조용한 존재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배경에서 조용한 대화가 시작되었고 낮은 속삭임이 공중을 떠다니며 날카로운 단검처럼 그녀의 귀를 향해 다가왔다. 시골 출신인데 민수가 어떻게 저런 여자랑 결혼할 수 있지? 지현이가 저런 여자랑 살아야 하다니 안쓰러워. 그 말은 미자의 영혼을 칼날처럼 꿰뚫었다. 그녀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애써 참으며 손재개로 시선을 돌렸다. 잔혹한 말들을 억누르려 애썼고 어두운 구름처럼 자신을 맴도는 비난을 잠재우려 애썼다. 하지만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크고 당황한 비명이 축제 분위기를 뒤흔들었다. 작은 과일을 씹던 손자는 갑자기 멈췄다. 얼굴이 새빨개지고 작은 손으로 목을 움켜쥐었다. 숨을 헐떡이며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방 안이 얼어붙었다. 손님들은 충격에 빠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공황이 군중 속으로 퍼져나갔다. 미자는 망설임 없이
주변의 손님들을 밀치고 지나갔다. 아이에게 다가가자 심장이 쿵쾅거렸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아이를 꼭 안았다. 망설임 없이 빠르고 훈련된 동작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는 전에도 살면서 여러 번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이제는 손주들을 돌보면서 말입니다. 몇 초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른 후 아이의 목구멍에서 작은 과일 조각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이는 기침을 시작하더니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이의 엄마 지현은 아들에게 달려갔다.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고 목소리는 분노로 날카로웠다. 무슨 짓이야? 아들을 꼭 껴안은 지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만졌어? 미자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 말은 어떤 물리적 타격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본능적으로 아이를 구하려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비난과 질책뿐이었다. 손님들의 시선이 미제게로 향했다. 더 이상 미묘한 눈빛이나 조용한 속삭임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비판적이었다. 미자는 그들의 시선이 자신의 살갗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시선 하나하나가 전보다 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방 안의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고 지현의 꾸중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아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용했던 미자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에 붉어졌지만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방이 그녀 주변으로 좁아지는 듯했다. 그녀는 사라지고 싶었다. 그림자 속으로 숨어 보이지 않게 하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눈물 범벅이 된 손자의 얼굴로 향했고 그의 작은 손은 위안을 얻으려 어머니의 팔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그리고 미자가 더 이상 이 굴욕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깊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천둥처럼 긴장감을 깨뜨렸다. 무슨 일이야? 미자의 남편 준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 뒤에는 방 안의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는 은밀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방 안을 훑어보며 아내를 재빨리 판단했던 모든 손님들의 눈을 마주쳤다. 그는 미자에게 다가갔고 방은 고요에 잠겼다. 그의 존재감은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손이 뻗어 미자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저는 제 아내 미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말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했다. 저는 준영그룹 회장 준혁입니다. 여러분 모두 미자에게 마땅한 존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 안은 고요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한때 수다를 떨고 판단하기 바빴던 손님들은 이제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신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미자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남편을 바라보며 그의 차분한 태도와 목소리에 담긴 자신감을 보자 그녀 안에 무언가가 움직였다.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이 녹아내리고 감사와 힘이 솟구쳤다. 그날 밤 미자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다. 시골에서 온 여자도 이방인도 아닌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방 안의 눈들이 이제 그녀를 다르게 바라보았다. 어떤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떤 눈은 마지못해 존경하는 듯 했다. 미자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고개를 조금 더 높이 들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준혁이 있었다. 그리고 영원처럼 느껴졌던 시간 동안 처음으로 미자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파르투. 무심한 질책과 뜻밖의 등장. 그날의 긴장된 공기가 여전히 방 안에 떠돌고 있었다. 미자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사랑하는 손자의 생명을 구하려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로도 그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지연은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미자에게 돌아갔다.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미자는 그 말을 듣고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숨막힐 정도로 차갑고 단호했다. 주위의 사람들 역시 그녀에게 날카로운 시선과 비난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엄마가 무슨 일을 벌인 거야? 이유는 왜 그렇게 함부로 건드려요? 미자는 마치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순간이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차오르지만 이 상황에서 어떤 말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손을 움켜잡고 있었다. 그때 미처 예상하지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무슨 일이죠? 준휴크, 미자의 남편이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압도적인 힘과 권위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서 미자의 옆에 다가갔다. 그리고 그 강렬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하나하나 마주했다. 이분은 제 아내입니다. 미자입니다. 저는 준휴크, 준용 그룹의 회장입니다. 준휴크는 그렇게 말을 덧붙였다. 모두 이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그 순간 방 안은 압도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미자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긴 시간 동안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다. 준휴크는 차분히 손을 내밀어 미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 다시 그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아무도 이 사람을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의 말은 더 이상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다는 듯 모든 것에 끝을 고했다. 미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다. 그녀는 이제서야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 순간 미자는 더 이상 시골 출신이란 이유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지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파트 3. 운명의 만남과 말할 수 없는 마음 시간은 흐르고 서울의 한 공원에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다. 미자는 여전히 많은 아픔을 안고 있었다. 아들 민수호와 그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슬픔과 후회가 가득 차 있었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미자는 그날도 혼자서 공원에 앉아 있었다. 꽃들이 만개하여 공원은 화사한 색으로 물들었고 바람에 날리는 꽃잎들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갔다. 하지만 그 순간 미자는 또다시 꽃가루 알레르기 증세가 시작되었다.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다. 미자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때 갑자기 한 여자가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미자를 도와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미자를 부축하며 친절하게 말하였다. 그녀는 주연, 밝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다. 주연은 미자를 가까운 카페로 데려가 차 한 잔을 시키며 미자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어머니,
이런 일이 자주 있으세요? 미자는 그 여자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주연은 자신의 사정을 얘기했다. 사실 저도 결혼을 강제로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 생활이 너무 숨 막혀요. 미자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다. 부모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결혼을 강요받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당시의 고통을 생각하며 미자는 이런 일이 참 힘들죠. 저도 그런 상황을 겪었었어요. 라고 말하며 주연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가 겪었던 아픔을 이해하며 조용히 서로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었다. 미자는 주연이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 준다는 사실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날 기회를 가졌다. 미자는 주연에게 손을 내밀며 앞으로도 자주 만나고 함께 힘이 되어줘요 라고 말했다. 주연은 미소를 지으며 네, 어머니 참기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미자는 무엇인가 특별한 연결이 생긴 것 같았다. 그녀는 이 여자가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때 주연은 미묘한 표정으로 미자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사실 저는 그녀는 말문이 막힌 채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어머니의 잃어버린 딸이에요. 미자는 순간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섞인 채 그 여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저는 어머니의 딸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미자의 심장은 멎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매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미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에 있는 주연의 얼굴은 어쩐지 너무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었다. Part 4. 마음의 상처와 신성한 약속. 미자는 주연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빠르게 뛰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직면한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딸이라니.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오랫동안 잃어버린 딸이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간의 상실감과 고통, 그리고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주연은 미자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딸이 맞아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잃어버린 후 제 아버지와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주연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동시에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자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목이 메인 채로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내가 네가 살아있다는 걸 몰랐던 동안 얼마나 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냈는지 몰라. 미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은 중간에 끊어졌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복잡했다. 이 모든 것이 믿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주연이 바로 그 잃어버린 딸이라는 사실을 점차 받아들여가고 있었다. 주연은 눈물을 흘리며 미자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눈빛을 교환했다. 그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그저 이 순간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다. 미자는 주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내가 너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던 건 처음이야. 이제 우리는 다시 함께할 수 있어. 미자는 기운을 차리고 주연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들의 손이 맞닿았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연결감을 느꼈다. 주연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잃고 싶지 않아요. 미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이 울컥했다. 그녀는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었다. 파트 5. 함께 살기와 씁쓸한 외면. 미자는 주연과의 재회 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가 예상한 것처럼 순탄하지 않았다. 미자는 이제 서울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 민소와 그의 아내 지윤이 사는 집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가족과의 가까운 관계를 다시 구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기대는 빠르게 좌절되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어려움. 지윤은 미자를 처음 보자마자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어머니, 여긴 이제 도시 생활이니까요. 그런 일이 더 많을 거예요. 힘들겠지만 잘 적응하셔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한 듯했다. 미자는 이를 잘 감추려고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큰 상처를 입었다. 지휴는 자주 미자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던졌고 민수는 그런 아내의 말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냥 넘어가곤 했다. 미자의 외로운. 미자는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집안일을 돕고 손자를 돌보며 사랑을 주려고 했지만 지휴는 이를 고맙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자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외면한 채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자주 혼자 방에 들어가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변화의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날이 올 거야.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언젠가 이 집에서 느꼈던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어느 날 민소가 지윤의 압박을 느끼고 미자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계속 지내시면 모두가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그 말은 미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아들, 나는 너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잖니. 미자는 목이 막혔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그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 심정의 변화와 새로운 길. 그 순간 미자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심이 서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겠다. 그때 준휴과 주연이 미자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살아보세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준휴키 말에 미자는 크게 고마움을 느꼈다. 고맙다. 이제라도 내게 손을 내밀어주니 다행이다. 준휴과 주연은 미자에게 단순한 위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미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다시 일어설 결심을 했다. 파트 6. 다시 시작하는 자리. 숨겨진 진실의 전개. 미자는 준휴과 주연의 따뜻한 손길을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고향에서 떠나 서울로 오면서 마음 한 구석에 짐을 지고 있었다. 그 짐은 바로 그녀의 과거, 가족에게 느꼈던 외로움과 그리움이었다. 서울의 새 집은 그 누구도 묶여있지 않은 자유로운 공간처럼 느껴졌지만 미자는 그 공간 속에서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었다. 새로운 시작의 두려움. 준휴키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미자는 초반에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다. 큰 집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그녀에게 낯설었고
주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일상적이지만 여전히 그녀는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미자는 여전히 고향의 작은 집과 시골 생활이 그리웠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쓰며 그녀는 주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재회, 새로운 발견, 그러던 어느 날 미자는 주연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때 주연은 조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어머니,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미자를 바라보았다. 미자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주연이 말을 이었다. 저 어머니가 잃어버린 딸이에요. 미자의 심장이 멈춘 듯 미자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멈칫했다. 너가 내 딸. 미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딸을 찾은 것처럼 마음이 뒤집히는 듯했다. 주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저는 당신의 딸이에요. 미자는 자신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딸을 눈앞에서 다시 만나게 된 기적을 믿기 힘들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아픔과 그리움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이제야 현실로 다가온 그 순간이 너무 아프고 벅차올랐다. 주연은 미자를 꼭 안았다. 엄마. 그 한마디는 미자의 마음을 완전히 울려놓았다. 복잡한 감정의 교차, 미자는 그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매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이 순간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믿기 힘들었다. 내가 진짜 딸을 찾았다니 이 모든 게 꿈이 아닐까. 미자는 계속해서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주연은 미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엄마,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운명이에요. 이제부터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미자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의 시작. 이제 미자는 더 이상 외로움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었다. 주연과의 재회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고 그것은 단지 과거를 되돌리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맞이할 새로운 기회였다. 미자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주연은 미자에게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파 7. 후회와 새로운 시작. 미자는 주연과의 재회를 통해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과거에 대한 상처와 미련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고 특히 자식을 위해 희생했던 그 모든 시간이 그저 공허하게 느껴졌다. 가족의 진심을 알게 된 후 어느 날 민소와 지훈이 미자를 찾아왔다. 그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미자 앞에 앉았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소는 손을 떨며 말을 이어갔다.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어머니의 고생을 알지 못했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지연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무례하게 대했어요. 미자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 한켠에서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상황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자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동안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고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이런 차가운 다유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주연과 준휴키 그녀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결정 미자는 잠시 고민한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는 이제 네가 진정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란다. 그녀는 민소와 지훈에게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내비쳤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건 너희들의 선택이다. 하지만 내게 더 이상 그런 대우는 하지 마라. 변화의 시작, 주연과 준 휴큰. 미자에게 전혀 다른 삶을 제시했다. 이제 미자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시골에서의 삶이나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잡고자 결심했다. 주연은 미자에게 엄마,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따뜻하게 말하며 미자를 안았다. 미자는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웠는지를 깨달았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연의 말처럼 이제부터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Part 8. 새로운 시작, 진정한 가족의 의미. 미자는 그날 밤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동안 자신의 희생이 가져온 것은 외로움과 차가움 뿐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주연과 준휴키 그녀에게 보여준 사랑과 따뜻함은 미자에게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삶. 미자는 주연과 준휴키 집으로 이사한 뒤 그들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침마다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작은 집안일을 도왔다. 준휴크는 미자가 자주 지치지 않도록 배려하며 그녀가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했다. 주연은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자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가족을 가지게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미자는 주연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나를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했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몰라. 나는 그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었지. 주연은 미자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공감했다. 저도 부모님의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제 인생은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제가 선택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고통과 희생을 공유하며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가족의 재회와 기적 하루는 미자가 밖에서 돌아오니 준혁이 그날의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신문을 내려놓았다. 미자, 나한테 얘기할 게 있어. 미자는 긴장된 목소리로 그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야? 준휴크는 한숨을 내쉬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조금씩 알아낸 게 있어. 사실 네가 찾고 있는 딸, 주연이 너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됐어. 미자는 그의 말을 듣고 순간 얼어붙었다. 뭐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마음이 갑자기 복잡해졌다. 모든 게 예상보다 더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다. 운명의 만남. 주연은 그날 미자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어머니, 사실 저는 어머니의 딸이에요. 미자는 충격을 받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 내 딸이라고.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주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니. 제가 그날 공원에서 도와드린 게 바로 어머니였어요. 미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이제는 눈앞에 펼쳐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내 딸이 살아있었구나 라고 중얼거렸다. 새로운 시작, 가족의 힘. 그날 이후 미자는 주연과 더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준휴크는 미자와 주연의 관계를 지지하며
두 사람이 진정으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았다. 미자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진정한 가족을 찾았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나는 진정한 가족을 가졌어. 그리고 앞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거야. 미자는 이렇게 결심하며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아홉 부. 끝. 행복의 새 여명, 고요한 저녁 해가 지기 시작하자 미자는 새집 거실에 서 있었다. 준혁, 주연과 함께 사는 집이었다. 따스한 석양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 한때 그녀가 경험했던 고립과 아픔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작 같았다. 지난날의 힘겨운 기억은 하루하루가 흐르면서 사라지고 주변 공기를 가득 채운 웃음소리와 사랑의 소리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서서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언제나 그녀를 지지해주는 남편 준혁은 그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한때 그녀가 믿었던 소박하고 겸손한 남자가 아니라 그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준영그룹 회장이라는 그의 정체가 드러나자 모두는 경악했지만 미자에게 그것은 그저 그가 그녀에게 품고 있는 존경과 사랑의 상징일 뿐이었다. 주연 또한 낯선 사람에서 훨씬 더 중요한 존재로 변했습니다. 함께한 고통과 서로에 대한 이해로 맺어진 유대감은 깊고 깨지지 않는 우정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주연은 다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미자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미자는 어머니의 지혜, 귀 기울여 듣고 위로해 줄 준비가 된 마음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미자는 자신의 삶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늘 속에 숨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받아주고 진심으로 자신을 알아봐준 사람들 곁에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단순한 시어머니나 외부인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여성으로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새로 만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미래, 그녀의 미래가 그녀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힘을 쥐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테이블 주변에 앉아 따스하게 미소 짓는 준혁과 장난스럽게 윙크하는 주연을 둘러보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자는 평화를 느꼈다. 그토록 갈망했던, 한때는 얻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평화였다. 인생은 정말 사람을 놀라게 하는 법이지, 안 그래? 미자는 거의 혼잣말로 속삭였다. 귀 기울여 듣고 있던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전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지. 미자는 가슴이 벅차올라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을 겪은 후 이렇게 행복을 찾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하지만 이제 행복은 항상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때로는 싸워야 해.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꽉 쥐었다. 미자, 넌 싸웠어. 그리고 이겼어. 이제 내 차례야. 가족들은 잠시 조용한 시간을 보냈고 공기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미자에게 그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사랑과 수용, 그리고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을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장이었다. 저녁이 저물어갈 무렵 미자는 발코니로 나갔다. 시원한 밤 공기가 살갗을 스쳤다. 별을 올려다보며 고요함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마치 우주와 그 생각을 나누듯 밤하늘에 속삭였다. 여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 그리고
그 순간 미자의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사랑과 기쁨,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헤쳐나갈 새로운 힘으로 가득 찬 장이었다.